오늘 여름 휴가가 절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이 매우 한산했습니다. 아마 월요일 하루만 쉬게 되면 4일 이렇게 연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휴가를 많이 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휴가가 한창인데요. 전 세계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시끄럽습니다.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서울로 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북 경제 외교 압박이 실패할 때는 군사 옵션을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휴가지인 뉴저지 배드민스터 트럼프 이 골프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부통령 외교안보 보좌관 CIA 국장을 불러서 옆에 배석을 시키면서 군사 옵션 장전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정은이 괌에 무슨 일을 한다 하면 누구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야기를 했고, 괌 지사하고도 이 직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괌이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았냐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15일까지 무슨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협상은 항상 열려있다라는 말도 했지만 전 세계의 정시가 전쟁의 공포에 급락을 했고, 한국에도 지금 환율과 금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본인이 어떤 사안에 몰려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내 말은 위협이 아닌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이라크처럼 고통을 겪게 될 거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시리아 공습 때처럼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만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중국의 매체는 북한이 괌에 먼저 쏴서 미국이 보복을 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마치 중국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요. 이 또한 북한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는 군의 경계 태세인 태포폰하고 워치콘 이 두 가지의 경계 태세의 등급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태포콘은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거고, 워치콘은 대북한 정보 감시 태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5단계가 평시고 1단계가 정시인데, 6.25 이후 계속 한국은 이 4단계를 유지해왔고 지금도 4단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요, 이 3단계부터는 전쟁 위기 상황인데, 3단계는 판문점 돕기만행 아웅산 테러 때 그렇게 2번 있었고요. 워치콘은, 태포콘은 그랬고, 워치콘은 북한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포격, 그리고 목함 지뢰 때 2단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간의 비밀리에 주한미군의 가족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소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비밀리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확인된 것은 없고 사실상으로는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말이 떨어졌으면 한간에 소문이 났을 건데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참고로요, 월남 베트남에서 75년 4월 20일 이후에 미국 국민들한테는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이 베트남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라디오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짐 싸서 대사관으로 오라 이런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며칠 뒤에 울렸고,
미국인들은 5천여 명 이상이 대선안으로 전부 집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군의 전력 정강이 있어야 되는데 핵추진 항공모함이 지금 세 척이 다 한반도 인근에 모일 때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임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로널드 레이건은 이 일본 근처에서, 니미츠는 페르시아에서, 칼빈슨은 서부 해안에서 작업 중이라서 아직은 이렇게 말로 서로 주고받는 것 이외에 실질적인 위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핵 위기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핵 미사일 문제를 놓고 전화 통화를 했지만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통화 직후에 트럼프가 기분이 나빠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나서고 있고, 양국 간에 지금 무역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유관국이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대화와 담판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두 사람 통화 이후에 언론에 공개하고 있고요. 미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상투적인 발언을 하고, 북한이 긴장 도발 등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은행을 자제하고 대화를 강조했고,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 중단에 방점을 두었는데 서로 어떤 합의도 갖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무역전쟁의 징후가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이 문제가 결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고 겉으로만 립 서비스를 하고 있고, 마치 도발을 하는 북한과 도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는 미국을 같은 선상에 놓고 두 척이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통상에 관한 슈퍼 301조라고 이 무역 규제를 의미하는 초강력 제재 법안을 가동할 태세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거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참석한 이 베이다이거라고 그 북대하라고 하는 이 영빈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원유 공급 축소나 해상 봉쇄를 논의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 측의 계산된 대외 흘리기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절대로 없겠죠. 키신저는 오늘 아침에 보면 미중이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공동 성명을 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 사람이 철이 없어서 이 한갑이 아니라 100살이 되어도 철이 좀 안 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문장이 중국에도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중국이 북한을 핵무장시켜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안을 중국이 밖으로 던졌고 한국도 받고 북한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 안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내부적으로는 정리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신저 말 중에 딱 하나 쓸모있는 소리는 한국보다 북핵에 직접적으로 더 관계된 나라는 없다. 한국은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 정부는 지금 미국, 북한 간의 긴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남집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평론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미중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서 청와대는 긴장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강경화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축하한다라고 했던 부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8.15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태까지의 대북 대화 주도 운전석 이야기나 베를린 선언이나 평화협정에 관한 이야기를 바꿀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마치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결을 하는데 한국이 어떤 행태로든 중재를 해야 된다라는 인도주의적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는 척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미국 보고 ICBM이나 핵을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평화협정 맺자는 거고, 평화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 보고 지금 핵과 ICBM으로 협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되면 너하고 우리하고 둘이만 남을 때 우리 뒤에는 중국도 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너네 정도는 우리가 잡아먹기가 정말로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껌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말전쟁에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을 이렇게 미중 간에 통화한 것이 모색하는 신호다 하고 남집에 벌어지는 일에 평론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제가 볼 때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통화했다고 청와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다.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두 나라 정상이 통화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 조사하라. 그리고 슈표 301조를 발동해서 중국의 무역 이익 불공정에 대해서 전부 압박을 넣지 않을까. 중국이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하고 통화 끝나자마자 쌈박질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변인은 이 문제가 양국이 지금 바람직한 대화를 했고 우리는 여기에 대화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도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뜬금없는 진짜 남의 다리 걸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에 괌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의 말풍선 뻥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이 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 한국은 정리된 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 두 나라가 통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AP통신은 미국하고 북한이 뉴욕 채널을 통해서 9개월 동안 비밀 접촉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셉 윤하고 박승일 라인이 가동됐다는데요. 박승일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석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난 이유는 겉으로는 인질 석방, 북한에 잡혀있는 인질 석방을 위한 거다. 얼마 전에 임형수라는 목사가 석방된 것도 이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통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했고 오바마는 이런 접촉을 해오다가 임기 말에 단절을 했습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면 이런 내용이 알려져서 문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북한이 최근에 몇 주 사이에 ICBM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 열려 있다고 비밀 접촉에 대해서 언급도 했고요.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지난번에 조셉 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 오토 원비어를 석방하기도 했고, 물론 오자마자 죽었지만은요, 이면수 목사도 이 라인으로 석방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라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지금 전쟁을 운운하고 대화할 타이밍이 아니다 하지만은 뒤로는 실질적으로 대화 라인을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대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는 적어도 주한미군의 지휘나 한미동맹에 관한 부분이나 북한의 도발 중단, 동결, 더 나아가서 비핵화에 대한 선물로 한미동맹의 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중국식의 평화협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이 나중에 우리가 한 말이 스스로 우리 덜미를 잡아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제가 전쟁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단정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불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제 방송을 하는 것은 제 스타일로, 제 판단으로, 또 제 정보로 하는 것인데 그거 틀렸으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지난번에 트럼프 때 뭐라 했습니까? 저보고 틀리면 큰절하라고, 그래 큰절하겠다 했는데 저보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단 한 명도 흔쾌하게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하는 모양을 보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안 해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에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더 하자면요, 저는 전쟁 날라 가능성이 정상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한마디로 서로 상대의 신호를 오판한다든지 또 실수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 케이스하고는 관계없이 항시 나눌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면 전쟁이 아닌 재래식 도발을 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테스트해 볼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래식의 도발에 대해서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격침, 연평도 해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어난다라는 전쟁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국지적 도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요, 지금 북미 간에는 한마디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근데 이 신경전이 중국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이 지금 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카드를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고 이까지 왔을 때 이 일을 끝장을 봐야 된다. 한 1년 괴롭다라도 버티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 중국은 민주적 국가가 아닌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말로서 이렇게 뭔가를 본때를 보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미국이 행동에 옮겨도 중국은 당분간은 그런 경제적 압박을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중국과 이런 대화를 지난 4월 6일이니까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불러서 북한을 한 100일 동안 해결해봐라. 그리고 또 그 안되니까 중국과 더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한다 했는데 중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에 대한 치명적인 것은 싹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중국은 지금 북한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보고 북한을 해결해라. 그리고 그걸 마치 좋은 대화로 갈 수 있는 기회고 우리도 성심성의껏 돕겠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철없는 한국 정부,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한국의 문제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고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정부. 그럼 북한의 도발의 문제의 핵심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은 미국을 겨냥해서 협박하는 게 핵심이냐? 세상에 그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고 결국은 한반도 적하다라는 겁니다. 한국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